저 송 실장이 게이밍 키보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빠른 입력이 가능한 짧은 작동점, 낮은 인플렉, RGB 감성, 컴팩트한 크기, 매크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기준에 딱 맞는 스틸 시리즈의 게이밍 키보드 에이펙스 9 텐키리스와 미니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 기계식 스위치의 절반인 1mm의 작동점으로 칼 같은 입력이 가능하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는 1.5mm로 변경하여 타이핑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옵티포인트 광 스위치를 사용한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자, 작동점이 조절된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역시 리뷰와 함께 MN웍스에서 에이펙스 9 텐키리스 2개, 에이펙스 9 미니 2개, 총 4개 대박 나눔 이벤트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리뷰 가시죠. 게이밍 키보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궤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머 G, 그리텍, 그리고 스틸 시리즈의 QS1이라는 스위치가 있었죠. QS1 스위치가 사용된 에이펙스 M800에 크게 실망해서 저는 약 7년 동안 스틸 시리즈 키보드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도 에이펙스 9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까봐 걱정이 더 큽니다. 자,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에이펙스 9 텐키리스 모델입니다. 구성품으로는 키보드, 매뉴얼, C타입으로 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요즘 트렌드인 코일 케이블을 사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의 플라스틱 하우징, 고강판을 처음 봤을 땐 질감이 너무 매트해서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알루미늄이네요. 키캡은 PBT 이중 사출이고 정각은 당연히 LED가 투과되고 각인은 영구적입니다. 측각으로 되어 있는 펑션 키들은 레이저나 실크 인쇄로 보입니다. 각인 자체는 깔끔합니다. 전면에는 작고 귀여운 로고, 후면에는 스틸 시리즈라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포트는 좌측에 있어서 더더욱 코일 케이블이 생각나는 디자인이네요. 하판에는 2단계 높이 조절 가능한 다리가 있고 미끄럼 방지 펌폰 4개, 그리고 중앙에는 스틸 시리즈 로고가 새겨진 실리콘 커버가 있는데 안쪽에는 키캡 리무버가 들어있네요. 외형적으로 확 튀는 점은 없지만 미니멀함을 잘 살린 깔끔한 외형입니다. 에이펙스 9 TKL은 모델명 그대로 텐키리스, 미니는 60% 배열의 미니 키보드입니다. 게임을 할 땐 텐키리스처럼 작은 키보드를 선호하는 분들 계시죠? 풀배열보다 공간 활용이 좋고 특히 마우스를 조작할 때 키보드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적어 극호입니다. 가로 355, 세로 128, 높이 42mm로 에이펙스 9 TKL은 텐키리스 중에서도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키캡 외엔 하우징이 보이지 않을 정도네요. 미니 모델은 가로 293, 세로 103, 높이 40mm로 원래도 작은 배열인데 하우징까지 최소화해서 더 작네요. 자, 컴팩트한 디자인, 게이머에게 최적화된 사이즈, 일단 외형은 마음에 드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TKL의 경우 텐키리스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 락, 퍼즈키가 없는 84키입니다. 프린트 스크린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는 단점이 될 듯하네요. 현재 스틸 시리즈는 대략 3가지 게이밍 스위치 라인업이 있습니다. 기계식 방식의 스틸 스위치, 광센서 방식의 옴니포인트, 옵티포인트 스위치가 있는데 옴니포인트는 가장 고가의 라인업에 사용되는 스틸 시리즈의 끝판왕 스위치로 입력의 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오늘 리뷰하는 에이펙스 9은 옴니포인트보다 한 단계 아래급인 옵티포인트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타건의 완성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게이밍 키보드는 피지컬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성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건에 큰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작동점, 입력 포인트, 스위치의 성향만 참고해주세요. 타건을 해보니 스페이스바를 제외한 스테빌라이저들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정숙한 편이네요. 그리고 키감이 엄청 간결, 깔끔? 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걸리적거리거나 잡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입력됩니다. 기계식 스위치는 접점부와 스프링, 이 두 가지가 타건감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쫀득하다, 서걱서걱하다, 도각거린다 이런 표현들이 다 접점부나 스프링의 영향이 크죠. 하지만 옵티포인트는 광 스위치라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걸림이 없는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자, 이게 좋게 말하면 간결하고 깔끔한데 반대로 나쁘게 표현하면 심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잡음은 적습니다. 스틸 GG를 설치하고 엔진에 들어가면 작동점 설정이 가능합니다. 게임 모드는 1mm, 타이핑 모드는 1.5mm입니다. 1mm와 1.5mm가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작동점이 짧아서 평소보다 더 빨리 입력된다는 게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키 압력도 40g 정도로 표준보다 낮은 편이기에 손이 덜 피곤하고 반복 입력도 더 빠르고 쉽게 가능합니다. 조냐 써서 어그로 한번 뺐다가 도망가려고 하면 조냐가 끝나기 전부터 플래시 난타 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체감되더라고요. 스쳐도 입력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자,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는 게 게임에서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지만 핑을 찍으려고 G키를 눌렀는데 전열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위치 제조사는 게이트론입니다. 기존 게이트론 강축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고 내부 구조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프링의 지름도 다르고 하부 하우징의 설계도 다릅니다. 옵티포인트 스위치는 팩토리 윤활도 되어 있는데 게이트론 프로 스위치들보다 윤활량이 많습니다. 스템이 부드러운 이유가 다 있었네요. 자, 에이펙스 9을 리뷰했던 해외 채널에선 기존 게이트론 광 스위치와 옵티포인트는 구조적 차이점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게이트론 광 스위치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호환되진 않고요. 게이밍 모드에서만 작동되고 타이핑 모드에선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자, 게이트론 광축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스위치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스위치로 알고 있는데 100% 호환이 되는 건 아니지만 2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만약 옵티포인트 텍타일, 옵티포인트 클릭 같은 순정 스위치가 나왔다면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 가격은 5만 원 이상 나가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게이트론의 품질은 체리와 함께 업계 투탑으로 꼽힐 정도로 검증이 끝난 제조사이고 가성비로는 따라올 브랜드가 없죠. 자, 게이트론 광축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게이트론답게 타건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스틸 시리즈의 새로운 게이밍 키보드 에이펙스 9 TKL과 미니를 리뷰해봤는데요. 리뷰 마무리하며 간략한 장단점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장점, 빠르고 정확한 입력입니다. 타건감을 포기하면서 게이밍 키보드를 선택하는 이유, 바로 인게임 퍼포먼스 때문이죠. 자, 현존 게이밍 키보드 중 가장 낮은 작동점을 가지고 있어 빠른 입력이 가능하고요. 광 센서 방식의 스위치라 기계식보다 입력의 정확도도 특등이 높습니다. 기존 기계식 스위치의 경우 판 스프링 형태로 제작된 접전부 때문에 바운스 현상과 디바운스 딜레이가 존재했습니다. 접점이 안정화되기까지 생기는 딜레이와 더블클릭 오작동은 기계식 스위치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인데 옵티포인트 스위치는 바운스도 없고 디바운스 딜레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하이엔드 게이밍 기어들은 키보드, 마우스 할 거 없이 기계식보단 광 센서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장점, 커스터마이징입니다. 키보드를 조작하는 스타일에 따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작동점 변경이 가능하고 게이밍 키보드 중에선 핫스왑을 지원하는 제품이 거의 없다 보니 게이밍 키보드를 커스텀하기란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자, 에이펙스 9의 경우엔 핫스왑이 가능해 키보드 윤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윤활을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체리 MX와 함께 가장 신뢰도 높은 게이트론의 광축 스위치와 호환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장점,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게임할 때 가장 선호도 높은 배열인 텐키리스 중에서도 가장 미니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아진 크기만큼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졌고 특히 움직임이 큰 저센시 유저들에겐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롤을 주로 플레이해서 F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니 배열은 맞지 않았는데 만약 인게임에서 숫자키까지만 사용하는 분들은 미니도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네 번째 장점, 정발가입니다. 에이펙스9 TKL 해외가 169.9불, 국내가 23만 9천원입니다. 요즘 환율을 고려하면 스틸 시리즈 신제품들의 국내가 책정은 직구보다 더 싸네요. 자, 거기에 공식 수입사인 MN웍스의 AS도 평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점, 스틸 GG입니다. 레이저 시냅스와 함께 가장 활용성이 높은 스틸 GG는 디테일한 매크로 구성으로 게임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극강의 사운드 세팅이 가능한 소나, 그리고 이번에는 모멘츠라는 기능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랩무비, 그리고 매드무비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프랩스로 녹화를 하고 쓸만한 장면을 하나하나 찾아야 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해 보니까 신세계더라고요. 명장면이 있으면 자동으로 클립이 생성되고 페이스북, 디스코드, 유튜브에 바로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동영상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스틸 GG 모멘츠는 스틸 시리즈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단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스위치 종류입니다. 패키지와 상세 페이지에는 핫스왑이 가능하다고 떡하니 적혀 있는데 정작 옵티포인트 스위치는 옐로우 축 하나뿐입니다. 자, 클릭이나 넌클릭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작동점 설정을 포기하면 시중에 판매 중인 게이트론 광 스위치가 호환이 되긴 하니 이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단점, 너무나도 간결한 구성입니다. 스위치 분량을 대비해서 여분의 스위치를 몇 개 더 넣어준다거나 혹은 작동점이 낮아 쉽게 오작동이 되는 만큼 압력이 높은 스위치를 구성품으로 만들어 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압력이 높은 특별 스위치를 중요한 키에 꽂아서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에이펙스 7에 있는 이 팜레스트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점을 제외하고 나면 게이밍 키보드 그 본연의 성능은 최고라 느꼈습니다. 인게임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머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리뷰 도움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빠르고 정확한 입력이 가능한 최강 게이밍 키보드 에이펙스9을 MN웍스에서 총 4대 나눔 이벤트 지원해 주었으니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Someone to rely on, someone to rely on.